대부분의 독재자들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과대망상증입니다. 아, 과대망상. 네. 김정은의 공개 행보의 대부분이 군사 행보예요. 절대 압도적인 다수가 군사 행보예요.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한 뭐 집중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열풍이 부르는 것 같아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인터뷰들, 자료들 다 다시 재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맞상대하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한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우리가 모든 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김정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만 잔인하고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 리더십은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여러 측면에서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과대망상증입니다. 아, 과대망상. 네. 그다음에 나르시시즘, 자아도취형.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히틀러가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히틀러는 고급 장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의 신으로 생각해요. 만슈타인이나 뭐 롬멜 같은 정말로 능력 있는 장군들의 의견보다 항상 자기 주장을 강조합니다. 네. 히틀러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김정은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아, 이거 나와요. 그 실제로. 본인이 한 말이 나와요.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나의 취침 시간은 다른 사람들 24시간이 나는 새벽 5시다. 밤새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일이 뭐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애들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 그 밥그릇 고르느라고 밤을 새요. 그 최룡의 조영은 다 불러서 그 있어요. 제가 대동강 TV에서 쓰고 했는데 그릇을 쫙 쌓아놓고 밤새 골라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이제 학용품을 무료로 지급해라, 교복을 지급해라 이렇게 김정은이 지시하거든요. 의도는 나쁜 거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지급하니까 문제죠. 소나무 책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소나무 책가방이에요. 왜냐? 소나무가 튼튼하잖아요. 푸르고. 그 이름을 누가 졌느냐? 김정은이 져요. 그 다음에 민들레 학습장이 민들레예요. 그 누가 졌냐? 김정은이 져요. 그런데 시간을 쓰는군요. 민들레 뭐냐? 이게 홀씨가 터져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날아가도록 지식이 퍼져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도 있냐면 송도원에 국제야영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캠프, 청소년 캠프죠. 갔는데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옷걸이가 왜 없습니까? 아이들 방에. 아, 저기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넌지시 말합니다. 만일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옷걸이를 거시오. 이런 건 지시예요. 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송도원에서 이 식당까지 가는데 이제 건물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식당이 어디요? 아, 저기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소. 여기 지붕을 설치하시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기가 군사적인 대전략가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군사적인 지시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화살은 은밀성이 있으니까 현대전에 화살을 사용해라. 실제로 나와요. 그 어록에. 그 람보에서 나오는. 예. 그 다음에 현대전은 포병전이다. 이런 건 맞아요. 우크라이나 포병이 주력이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거의 그 추운 겨울, 초겨울에 거의 뭐 겨울에 아주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해군 장성들을 바다에 수영을 시켜요. 섬까지 갔다 오라고. 장성이면 나이들이 좀 있을 텐데. 나이들 많죠. 왜냐? 아, 장군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개칠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 본인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 이래? 그럼 저쪽에서 물건이 오거든요. 근데 저쪽도 부족하거든요. 여기 해결됐어요. 그럼 뿌듯해요. 그거 봐. 근데 이번에 여기 갑니다. 이거 부족했잖아. 이거 왜 이래? 여기 있는 걸 또 와요 다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아도취형, 나르시시스트고 만기칠남으로 모든 분야에 관여하면서 그 통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요. 바보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수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사연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감독한테 이렇게 하지 마. 편집하는데 이렇게 저희 가서 무슨 저기 다 감시.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럼 스텝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살찌는 거 보면은 또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새벽 5시까지 자면 새벽 5시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하면서. 먹어요? 먹어야죠. 아, 진짜 나는 그 김정은 이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항상 이게 네. 굵직한 그 뾰루지가. 5년째 그대로 아, 있어요. 그래요? 그거 왜 안 짜지? 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일성 여기 혹 있던 거 아세요? 아, 예, 예. 평생 혹을 달고 살았잖아요. 제거를 못했어요.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김정은이 뭐 저희가 얻은 첩보니까 첩보 수준이지만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있으면서 주로 누구랑 상담을 하느냐, 대화를 하느냐, 김여정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남매끼리? 예, 남매끼리. 그러니까 오누이 정치죠. 남매끼리 와인 마시면서 이건 일본 쪽에서 들었어요. 일본 쪽에서 그 북한에 접촉선이 있는 첩보예요. 그러니까 뭐이 확인되지 않은. 예, 확인되지 않은 들은 얘기 전달하면 김여정과 이 국정을 새벽까지 논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김여정의 별명이 평양의 저승사자랍니다. 왜냐 김정은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김여정한테 보고가 올라가서 김여정이 직보하는 제재가 따로 있대요. 아, 이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간부들 동향.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김여정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 위에.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김정은의 부인,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그 여동생이. 예, 북한에서 배우자들은 권력이 없어요. 김정숙도 그냥 그 우상화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슬이 좋았던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도 여명위원장까지 했고 공개 행보도 했어요. 그렇지만 권력은 없었다. 권력은 없었다. 그렇다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김정은의 이 6.25 전쟁, 뭐라 그럴까? 이 전쟁에 대한 인식, 이걸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냐면 얘 마음 후딱 이상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핵 버튼 누를까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김정은은 사실은 전쟁 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모든 행보가 보면 본인이 군사 전략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군사 문제. 김정은의 공개 행보의 대부분이 군사 행보예요. 절대 압도적인 다수가 군사 행보예요. 거의 또 2013년에 김제도 데리고 다니죠. 어린애를.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에 1월 2일, 3일 날 4시간이 넘는 영화를 1부, 2부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 72시간, 우리말로. 북한으로는 72시간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부터 서울 점령하는 72시간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 김정은이 영화에 제작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영화에 각본도 썼어요. 아, 각본을 썼어요? 네. 그럼 그 영화는 김정은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네. 봐야겠네. 그 다음에 뭐 다 쓴 것 같진 않고 중요 부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출도 했어요. 야, 예.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 김정은의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중국 국뽕 영화죠. 장진호. 이거 보고 왜 우리는 이런 영화 못 만드냐라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72시간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북한 영화치고는 파격적이에요. 북한에서 애정 장면은요. 뽀뽀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안 나옵니다. 그냥
뽀뽀해도 그냥 왈칵 알면서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적이지 에로티시즘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동무 군밤 까서 동무 드시라 그러면 아이 몰라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근데 이 영화에는 배드신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이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 상반신 들어있지 목욕하는 장면.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 옷 벗는 장면 이런 다 나와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아, 북한 입장에서는. 네, 놀랬어요. 이런 영화를 김정은이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건 처형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과거 영화를 보면 너무나 그러니까 전 보다가 우리나라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뭐 유니버셜 뭐 이런 거 쫙 올라가잖아요. 이번 72시간 영화는 조선예술 영화를 딱 거의 그냥 그걸 카피했어요. 짜짜짜짜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면에서 한류의 영향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아, 배우 캐스팅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우까지 배우 선정, 분장, 연기까지 다 김정은이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일례를 들면 이제 그 주연 배우가 중대장이에요. 박건호.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최신소 여직원인데 이제 이 박건호가 여자한테 이제 자전거를 사줘요. 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최신소까지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우체국이죠, 최신소가. 우체국.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말해.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뒤에 내리라고. 그래서 최신소까지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대사합니다. 여기 나와요. 김정은이 이렇게 시켰다는 게.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그 정도까지 곳곳에 개입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한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한류 영화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여기저기가. 자, 이게 첫 번째 파격.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냥 그런 대로 재미있게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이 영화는 철저하게 북침 영화예요. 아, 평화로운 북한을 미국과 한국의 미제와 괴뢰, 한국 괴뢰가 북한 편으로는 야수적인 전격 침공을 통해서 평화로운 북한 마을의 인민들을 학살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든지 남쪽에서 도발하는데 평화를 지키자고 막 노력을 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또 코미디입니다. 그럼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군이 밀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한국군이 탱크를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해요. 그때 우리 탱크가 어디 있어요? 그랬죠. 물론 자세히 보면 장갑차인데 인민군은 갑자기 막 당하는 허겁지겁 막 학살당하는 그런 민간인을 학살당하는 그려놓고 우리는 막 기계화 부대로 몰려가는 이렇게 막 그려놔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코미디인 게 4시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4시 10분에 김일성이 노동당 중앙회의를 개최합니다. 아니 10분 만에 어떻게 개최합니까? 그 평양에 지하철도 없고 차도 없고 그 스태프들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다 모입니까?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 만에 모여요. 이게 첫 번째 코미디. 그다음에 4시 반에 이제 조선인민군 작전실에 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공격. 그러니까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해요. 30분 만에요. 아니 공격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남쪽에서는 전면전을 했는데 어떻게 전면전도 준비도 안 된 친구들이 30분 만에 남쪽으로 반공격 전면전으로 지금 전환을 합니까? 네.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인민군은 반공격으로 전환해서 파죽지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기적을 했는데 서울에서 5일을 허비했다. 일부 그 당시 이제 민족포위성 국방성이거든요. 간부들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5일을 허비함으로써 미국에서 증원군이 파견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이 얘기는 뭐죠? 그걸 철천지 하늘로 지금 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순식간에 밀어붙였으면 김정은은 뭐냐? 이제 지금 북한이 하는 게 전술핵 공격이거든요. 공개했어요. 주요 도시 서울. 본인들이 말했어요. 주요 시설과 도시. 그 서울, 부산, 대구, 그다음에 오산, 군산 이런 기지를 전술핵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군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지금 올해 1월 달에 쏜 게 괌을 타격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괌과 일본의 기지들을 묶어놓거나 아니면 공격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중원군이 오기 전에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쟁과는 6.25 전쟁에서의 그 뼈저린. 그 나와요. 뼈저린 일시적 후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들이 후퇴한 걸 일시적 후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그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고 순식간에 점령을 하겠다. 순식간에 이건 시간 끌면 안 되고 미국이 미국에서 오기 전에 끝내야 된다. 예, 그게 김정은의 전쟁관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걸 현실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물론 핵이라는 건 벌침과 같아서 쏘면 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쓰지는 못하죠. 지금 네. 푸틴도 못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나 김정은의 머릿속에 72시간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72시간 치면 전편이 나오거든요. 4시간 좀 넘는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근데 호기심으로 그 배드신부터 시작해서 보면 정말 파격이다. 제가 영화를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영화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거다. 하여튼 여기에서 김정은의 어떤 전쟁, 그다음에 남한 침공에 대한 전략을 읽을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김정은의 의도를 잘 간파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헌법에도 그 북쪽 헌법에도 이게 바꿨잖아요. 그 이제 우린 서로 다른 나라로.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말로만 이렇게 나온 말로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뭐 적대적인 관계다 이거는 들어 있는데 민족과 통일 개념을 헌법에 삭제했는지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했는지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일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도대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 것인지.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통일과 민족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를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보통 공산주의에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계를 하나. 이게 막스 공산당선의 마지막이거든요. 노동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민족인 거예요. 경제 공동체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민족은 피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민족을 강조한 건 뭐냐?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붕괴하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다. 한 개 1이면 조작이 99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그래서 자기가 19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마이니치 신문과 이 인터뷰하면서 네.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김일성이 민족의 별이라 뭐 조선의 샛별이다 모든 조작된 얘기를 만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족과 통일은 6.25도 그러잖아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조국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그럼 남쪽이 조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민족과 통일을 삭제해라? 그건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죠. 네. 할아버지 부관 참시한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이국관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 체제경쟁에서 패배했으니까 내 독재만 지키겠다. 근데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 통일민족까지 지우려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삭제했는지 여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괴뢰 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남조선이라는 말 안 써요. 남반부란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비상계엄 탄핵 사태도 지금 2달 가까이 지나잖아요. 근데 6, 7번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것도 간략하게 보도하거나 내용상. 그 다음에 외신의 보도를 빌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명인간, 남의 나라 취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대적인 이국관계로는 같지만 그러나 통일민족 개념 삭제는 명문화하는 데는 아직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지가 집권한 게 백두혈통이라는 건데 백두산이 김일성이 항일운동했다는 의미의 백두거든요. 그러면 이 항일이라는 건 뭐냐? 조국해방전쟁, 항일, 투쟁 이게 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영토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민족개념 삭제는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뚜껑을 열어놓은 거죠. 네.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덮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죠. 하여튼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호전적, 그다음에 저돌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릴지. 일단 김정은의 전쟁과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첫 번째 현대전은 돈이 전쟁합니다. 러시아도 지금 석유 팔아 전쟁하는 거거든요. 석유 줄 그렇죠. 거라면 전쟁 못해요. 미국이 전쟁 잘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면전을 치를 만한 경제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러시아의 막대한 물량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지들 쓸 것도 부족해요. 네. 거기다 인민군까지 파병했거든요. 그럼 전쟁할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막 방벽 쌓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방어적 차원이에요. 네. 방어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북한의 핵 문제, 핵무기 이런 위협 문제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싶죠.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참 이게 들어볼수록 이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상황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수록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뭔가 일치단결한 어떤 해결책들, 대응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미국을 좀 잘 상대해야 되고.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